정말 서울시의회 또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6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산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와 정책 소통은 잘 되고 있을까?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초기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난임 극복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난임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 그 초기 난임 부부 50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주 프로그램으로 그게 이제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성과가 나올 거거든요.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인 안, 뭐 제안이 있는 거를 풀어주고 뭐 몇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늘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은 정책의 방향성, 어떤 워딩을 써야 되고 어떻게 청년들에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되고 있나? 이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답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런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워딩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미온적이고 이제 좀 시에서도 약간 확신이 없고 사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도 100% 맞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딱 압축해서 우리 이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기업에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놓치고 갔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이 그러한 부분에 귀를 좀 크게 열고 직접 중소기업 찾아가는 거예요. 가방 하나 들고 찾아가서 정책 세일즈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정책 많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정책들도 많아요. 현재 특위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았던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난임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저희 특위가 보통 이제 6개월씩 이게 되는데 이 특위 같은 경우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특위가 연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의원님들과 함께 총의를 현재 모아가고 있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다음 정책 제안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특위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서울형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좀 둬서 그 안에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를 좀 두고 그런 것들을 좀 작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통합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둔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분과, 임신 출산 분과 예를 들어서 뭐 워라밸 분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 그렇게 해가지고 특위처럼 그렇게 해서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실은 이게 서울시의회 특위가 있지만은요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6개월 작동하고 임기가 끝나면은 또 이제 연장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산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서울시의회 또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의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여기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시의회에서 저출생 TF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제안이네요. 네. 시장님 들으셨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네. 네, 저는 국회랑 노동계에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을 건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 옛날에 그 근로기준법을 정말 많이 저는 유연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요즘에 근로 형태가 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또 청년들은 내 근로 형태를 뭐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짧은 프리랜서 형태로 살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져서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직원이 나는
하루에 그러니까 주 5일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 4일을 근무를 하고 어떤 날은 10시간을 근무를 하고 뭐 10시간, 10시간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일을 하고 오히려 주 4일제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8시간이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 근로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라 근로자가 나는 하루를 비우고 싶어서 이렇게 근무를 시간을 다르게 해서 근무를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고 있지 않고 기업은 무조건 그렇게 그걸 허락을 하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허락을 해라 라는 게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뭐 주 3일을 근무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주 4일을 근무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고 내가 하루를 만약에 통으로 비우면 뭐 그게 다른 가족이 와서 내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나도 이제 내 급여를 깎고 싶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의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말 딱 뭐 계약직,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리고 뭐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들,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들, 40시간, 52시간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구멍도 되게 많고 거기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국회랑 또 이제 국회와 함께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노동계에서 좀 유연하게 근로 그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갈수록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고 갈수록 많은 현장에서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정책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시민 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 믿어주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은 정책으로 반드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의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권리들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이 그동안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깨닫게 되면서 비혼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또 정치인과 또 행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하듯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앞은 이 두 분이 계셔서 제가 또 다른 분들도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겠지만 두 분이 계셔서 정말 우리 출산 정책이 잘 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